지금 뉴스 속보입니다. 그 법원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며 300만 원의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지금 조금 전에 법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인 부분이고, 그 재판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당의 대표고 또 거대 야당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 상황인데, 야, 이것도 이례적인데. 또 반대로 본인들 유리할 때는 또 법치주의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네. 저는 이걸 말로만 법치주의를 부르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이 줄탄핵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국익을 위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냐, 사법 방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의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분은 역시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스케줄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도 저는 선고기일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기 나온 결론도 보면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는 식의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아직 마지막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인용하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6명이 모이지 않았다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금요일에 재판하면서 탄핵을 기각하든지 각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현배 재판소장 대행이 어떤 재판 진행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려고 할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문현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임기가 4월 18일이면 만료가 되고, 네. 또 마은혁 임명 문제가 계속 압박을 해왔지만 마은혁 임명의 압박이 고리가 풀려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미루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와중에 말이죠. 야당이 광화문에, 저 오픈 스튜디오 바로 앞에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현판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 발언도 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7대1로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천막 당사식 하면서 대통령 파면하라 이 얘기만 할지,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얘기할지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을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에도 따르지 않고 2차 계엄까지 시도하려 한 윤석열의 집착과 집요함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 자,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속보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천막 당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장면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좀 궁금한데, 야당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중에 13명의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8명이 줄기각됐고 9명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심지어 7대1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일방적인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각 야당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걸며 헌재를 향해서 줄 탄핵, 줄 기각에 대한 소회는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파면하라라는 요구를 천막 당사까지 치고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입장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측의 항변 중 하나가 내가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줄 탄핵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면, 헌재에서 줄 기각이 되는 장면과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 당사를 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 장면 과연 이거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독재자 특징이 있어요. 독재자들 쭉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 특징이 뭐냐면은 사과를 안 해요. 제가 사과하는 독재자 뭐 역사책 아무리 보고 뭐 우리나라에도 권위주의적인 정부 있었지만 사과하는 경우 거의 못 봤는데 지금 민주당 보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법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입법 독재가 행해지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탄핵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다 탄핵 기각 뭐 그 이상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 아무리 찾아봐도 대통령이나 누구나 뭐 탄핵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대행까지 탄핵하는 사유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진짜 탄핵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2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7일까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행동을 갖다 잘못했길래 저렇게 탄핵을 갖다 하는 것인가? 결국은 자기들이 힘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렇게 그야말로 무법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격은 진짜 이상한 나라, 우스운 나라 돼버렸고요. 대한민국의 민생은 정말로 땅에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좀 잘 좀 추스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